자, 25번. 자, 381페이지에 25번부터죠. 10월 25일 창고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요.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하시면 차변이 현금이 되죠. 그러면 대변에 갈 계정 과목은 뭘로 입력하느냐? 임대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니까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900번대 코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금전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짜 바꾸시고요. 일반 전표의 날짜를 10월 25일로 바꾸시고 입금은 2번이죠. 그리고 임대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 900번대 임대료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의 수익 임대료를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저쪽 대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25만 원이네요. 25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현금 25만 원, 대변에 임대료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볼까요?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타계정 대체 거래예요. 자, 우리가 상품은 원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상품 재고액은 기부했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라는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에 이거는 적요를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적요 8번.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이 지금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시가가 130일 때 기부금으로 이제 이걸 비용 처리해야 할 때인데 기부금은 어떤 걸 적용하느냐면 원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을 시가로 입력하게 돼요. 부가세는 시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처리는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 지금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즉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반 전표 입력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는 원가로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26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물품으로 기부한 거죠.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100만 원. 대변에 상품 146번. 그런데 여기서 적요 코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적요 코드에다가 커서를 놓고 보면은 여기 8번 있죠. 8번. 이 타 계정으로 대체를 여기다 입력하고 가야 돼요. 상품을 타 계정으로 대체시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타계정 대체를 코드를 넣는 경우하고 넣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은 지금 넣었죠? 저는 이걸 한번 코드를 지워 볼게요.
자, 8번을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엔터.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뭐 어디로 가보냐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같이 손익계산서 조회해 보세요. 자, 12월 말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12월 입력하시고 여러분의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상품 매출원가가 아직 산출은 안 됐는데 상품 매출원가 산출하기 위한 이 항목 안에 여러분은 지금 타개정 대체가 하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타개정 대체가 상품 매출원가 밑에 들어가 있죠? 100만원. 없어요?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저교 8번을 넣었으니까. 근데 저는 저교 8번을 지우니까 이렇게 없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타개정 대체가 있으면 그걸 뺀 것이 매출원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기부한 것까지 전부 다 기부한 것까지 뭐가 돼요?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밑에 기부금으로 또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도 또 반영이 돼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도 기부금이 들어가고 매출원가에도 비용으로 100만원이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개정 대체를 꼭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8번 전표에 넣고 손익계산서에 와서 조회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타개정 대체를 넣어버리면 이제 매출원가로 여기 넘어갈 때 빼고 넘어갑니다. 왜 지금은 매출원가가 계산이 안 되느냐? 이 매출원가는 자동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 자동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야 이게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타개정 대체 거래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타개정 대체가 있으면 상품에 이 적용 코드를 8번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자, 다음은 20. 네네. 자, 이어서 27번 가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요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농협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농협에다 납부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원천징수를 했어요. 은행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법인이 하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금. 우리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것도 예수금이죠.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우리가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금은 2만원이고 이자 비용은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10만원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10만원이 나가야 되겠죠. 2만원 차감하고 지급을 했으니까. 자, 정리가 되셨나요? 이자 비용 차변에 12만원 비용 발생되고요. 대변에 예수금이 2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10월 27일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900번대 비용이죠. 931 영업의 비용입니다. 12만원 비용 발생되었고요. 대변의 예수금이죠.
부채 증가 2만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여기서 이체되죠. 10만원이. 그래서 농협에 실제로 이자를 송금한 것은 10만원입니다. 2만원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가 되겠다. 자, 다음은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원하고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525만원이 들어온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525만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대변은 두 가지예요. 단기 대여금과 이자 수익. 차변은 보통예금.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28일로 날짜 바꾸시고 28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525만원이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 거래처가 안동상사입니다. 114번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안동상사 코드 꼭 넣어주시고 500만원이고요. 자산 감소입니다. 또 대변의 나머지는 이자 수익이죠. 수익 발생임입니다. 수익 발생 901번 방향키로 쭉 가서 25만원. 이런 거래인 거예요.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525만원, 대변의 단기대여금 안동상사가 5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25만원 수익 발생. 입력 다 하셨죠? 다음에 29일 거 보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그러면 정기예금 1000만원은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해지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에 가야 되겠네요. 이자 소득 30만원은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수익 발생시키시고,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당했습니다. 당한 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부채인 애수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해지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원천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를 법인이 당했다. 법인은 우리가 법인세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나중에 대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결산 때 공부했었어요. 지금은 까먹었겠죠. 그리고 이 수령한 금액, 요 금액이 어디로 가요? 1025만 3,800원이 요게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예요. 보통예금.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은 1025만 3,8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볼까요? 차변의 보통예금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통예금하고 선납세금하고 자산이니까 차변 두 개를 먼저 나란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조금 복잡한 거래예요. 자,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돈 들어오죠. 딱 정리해놨어요. 1025만 3,800원. 그래서 10253,800 이만큼 보통예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법인세 원천징수 당한 것을 선납세금 자산으로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3번 차변에 선납세금은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키로 쭉 가서, 자, 거기에 있는 그 법인세가 42,000원이고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4,200원이니까 46,200원이죠. 두 개 더하면 46,200원. 그리고 이제 대변을 정기예금 대변을 입력해야죠. 정기예금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4번 대변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어디 은행 거냐? 서울은행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행. 서울은행에는 정기예금 코드가 따로 있으니까 보통예금 코드 쓰면 안 되고 98600으로 골라야 돼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대변에 입력이 되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이자를 발생시킨 거죠.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901번. 이자 수익도 거래처와 적용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원천징수 당한 거에 대해서 자산 처리한다는 거, 세금을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산 때 가면은 이 세금이 자산 잡아놨다가 나중에 비용이 돼요. 그때 대변의 선납세금, 차변의 법인세 이렇게 수동분계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유형상사 결산할 때 분명히 이거 나올 겁니다. 법인세로 대체하는 결산 분계가. 유형상사도 결산까지 하고 유형상사가 끝나니까 그때를 한번 어느 날 이 그 수업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조만간에 유형상사 결산도 하겠죠. 지금 전표 입력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아주 귀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내일 저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나오나요? 네, 없어요. 시험 문제는. 네. 자, 10월 30일 거 한번 볼까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를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괄호 속에 이 멘트가 없으면 그냥 보험료 처리하면 돼요. 출금해놓고 보험료.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보험료는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죠. 이 보험료를 10월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요,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선급비용. 왜 이게 선급비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보험이 이게 1년치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 기간으로 따지면은 10월 30일 날 가입했으니까 보험 기간이 올해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 중에 내년 것이 거의 10달, 올해 거는 한 2달치밖에 안 됩니다. 올해가 2달치 보험료이고 내년은 10달치 보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기의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10개월치는 선급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개월치가. 그래서 그런 정리는 결산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보험료를 지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 비용 처리를 하든지 전체를 선급비용으로 자산으로 잡든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로 하라? 자산으로 하라. 그러니까 선급비용으로 해야 된다. 예. 만약에 선급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있으면 그걸 써도 괜찮아요. 예, 선급비용 대신에 선급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돼요. 선급보험료. 자, 정리됐죠? 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하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0일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선급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선급 보험료는 없죠? 선급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산. 금액은 보험료 전부 150만 원.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비용 떠올라야 돼요. 선급비용으로. 근데 선급비용을 검색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선급보험료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선급비용 150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150 자산 감소. 그리고 여기 현대화재라는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할 때 이 선급비용의 거래처를 현대화재로 코드를 거래처 코드는 안 만들어 놨네요. 예, 뭐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현대화재 입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코드 없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거래처를 등록해서 입력해라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가서 현대화재 등록한 다음에 코드로 걸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31일 날, 이제 10월 달 거 다 끝났네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이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이거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착수금이 뭐로 돼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건물 신축 공사 같은 걸 할 때는요,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자산 잡아놔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그런데 완공이 될 때 이 건설 중인 자산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건물로 바꿔줘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다 건물이에요. 잔금은 건물. 자, 9월 5일 날 일반 전표 조회해 봅시다. 날짜를 9월 5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9 엔터, 5 엔터.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0만 원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주고 차변에 건물로 처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잔금도 2,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공사잔금. 그러니까 차변에 건물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3,000이 되는 겁니다. 착수금 1,000만 원에 잔금 2,000만 원 더해서 차변의 건물은 3,000만 원이 되고,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건설 중인 자산하고 이거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잔금은 보통예금에서 나가죠. 보통예금이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이 하나는 착수금 주었던 거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기록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털어내고, 그리고 잔금 2,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0만 원. 정리됐나요?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의 건물 자산 증가 3,000만 원.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214번 1,000만 원. 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이 되어야 되겠다. 완성건물인가요, 선생님? 네? 완성건물인가요? 건물 중에 예. 고르는 거. 음? 건물 중에 코드 고르는 거 있는데요? 건물에서 건물이 코드가 202번 쓰시면 돼요. 건물. 예. 자, 거기 접어 두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0월 31일 거 이 건물 분계까지만 오늘 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런 연습 문제가 자주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이게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에게 너무 생소해 가지고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연습을 많이 못 해볼 거예요. 이 문제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좀 잘 기억해 두고, 시험 보러 갈 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책을 쭉 보면서 이렇게 뭔가 표시해 놓은 거를 딱딱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